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지수는 상승폭을 잘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2,500, 코스닥 700을 딱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장 더 지켜보고 이슈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딱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포인트로 마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얘기 나온 가운데 코스피가 2,500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삼성전자도 아까보다 오름폭 좀 키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 가까이 올라갑니다. 69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탄핵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좀 무산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족수 충분히 채울 것이다. 그래서 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더욱더 탄력을 좀 받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는 특히 12월 FOMC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많거든요. 이걸 앞두고 시나리오를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태성 본부장님, 자 2차 탄핵 표결 이후에 국내 증시 방향성이 궁금해요. 사실 네. 부결되고 나서도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에 좀 이어갔거든요. 네. 이번 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일단 이번 주 주말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그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 끌려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러한 흐름이 나왔던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오픈이 돼서 되든 안 되든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의 어떤 출발점에 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지금 첫 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생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현물은 사실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지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옵션에서도 지금 풋보다는 이제 콜옵션 쪽에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더 확대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이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때문에 잠시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충분히 우리가 12월 말까지의 흐름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를 좀 제외하고 다수의 섹터들이 지금 모두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대형주 몇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체력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상승에 대한 그 포진되는 힘이 좋다라는 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움직이면서 중소형단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도 사실 오늘 장 전에 오늘은 좀 관망장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힘이면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비중을 확대할 종목군들은 확대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확대할 종목 중에 제외가 되는 쪽은 정치, 인맥,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은 조금 제외하고 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딱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쵸?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더 탄력을 받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도 2차 전지 섹터 제외하고는 다 같이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승 흐름 12월까지 좀 더 기대하며 우리가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다. 테마주 제외하고.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떤 종목에서 비중 늘려야 될지 이야기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국내외 이슈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간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탄핵 정국에 대한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미국처럼 뭐 산타랠리, 연말랠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어떤 부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고 줄여야 될지,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될지 포트를 한번 우리 긍정 회로를 그리면서 짜볼까요? 일단 올해도 이제 10거래일 정도도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기대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오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면
계엄 이슈가 발생을 했었던 날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계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가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회복한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보시면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네. 외국인 거래소 한 5천 원 맞아요. 매수했고 코스닥도 거의 3천 원 가까운 매수했고 선물도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천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연말 랠리 지는가 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나빴는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부적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 올라온 것이지 네. 그 이후에 글로벌 주식이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 주겠지라고 조정을 막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야 될 자리를 이제 뒤에 반영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주 중심의 어떤 상승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외국인 매수가 확인된다라면 저는 주식 비중을 한 70%에서 80%까지도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작에 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사실 지난 화요일처럼 이제 좋을 때 그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내려왔었고 다시 그거를 가야 했던 그 부분들 반영을 잘 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만 잘 들어온다면 주식 비중 70에서 80% 늘릴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 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부터 포트 어떻게 우리가 재편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과 섹터를 좀 담아야 될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밤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모멘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고 오랜만에 구석에 있었던 XR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애플도 챗 GPT를 적용한다고 하고 브로드컴과 AI 칩을 개발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이니까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 이렇게 될 텐데 다 오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아이폰 쪽은 시세가 나긴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 이것 때문에 아이폰이 잘 팔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애플도 역시나 AI 폰에게는 진심이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결국에는 AI가 대세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만 잘 간다. 이건가요? 입장의 차이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애플 기준으로 보면 이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열심히 훈련시킨 그 AI 데이터 센터,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을 어떤 디바이스에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팔 것이냐. 네. 당연히 우리 아니겠는가? 라는 저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근데 반대로 또 AI라든지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드는 쪽은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애플이 아니더라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고객과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실 네.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엄청나게 이 AI 시대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나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바뀐 것은 크게 없는 네. 것 같아요. 제가 갤럭시 시리즈 AI 탑재된 걸 안 써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 AI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그만큼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이나 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마지막에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올 초에 갤럭시가 먼저 AI가 탑재된 폰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한번 큰 기대몰이를 했죠. 실제로도 정말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뿐 아니라 중국의 이제 중소형 브랜드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저는 디바이스 경쟁도 굉장히 또 치열하게 붙으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놓고 쫓아가실 분들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죠. 네.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솔트룩스, 마음 AI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플랫폼을 사갔느냐? 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해결돼야 될 요소들이 저는 네. 많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애플 밸류 체인에 걸려 있었던 OLED 관련주들이 어찌되었든 이번 주 중반부터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결국 포인트는 이거죠.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량에 대한 기대.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보핏이 아니라 예. AR, XR 기기를 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OLED 쪽에도 투심을 조금은 예.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셔야 될 것 네. 같고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붙기에는 다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상황.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OLED 쪽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거죠. 소프트웨어를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할 거냐. 예. 나는 기다리는 거 못 하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쫓아갈 거나 혹은 따라갈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한다면 OLED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는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 혹은 조정 나왔을 때 신규 진입 네. 정도고 이거 못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 보고 대응할 때는 OLED 쪽 보자. 애플 밸류체인 안에서 선익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이러한 종목들도 추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브로드컴이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11% 정도 급등하는데 확실히 올해 매출 중에서도 AI 쪽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AI 소프트웨어에게도 좋겠지만 그 AI 칩을 어쨌든 개발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게도 분명히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섹터 제외하고는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 호재 자체를.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분명 브로드컴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 전해지면 네. 반도체주가 환호를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개발이 된 게 아니죠. 개발 중? 네, 개발을 하겠다는 협업을 예. 해서 아마존도 개발이 완벽히 된 게 아니죠. 자기들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뭐 다른 기업, 애플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회사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 구조에서 좀 벗어나려고 AMD 칩을 좀 써볼까 했는데 AMD 칩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비교해 본다면 한참 못 미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럼 AMD도 그런 상황인데 자체 개발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제품이 어떻게 나오고 이게 언제부터 매출에 반영되는지가 확인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은 개발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찌되었든 투자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왜?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HBM을 사용하지 않고 AI 가속기라든지 AI 칩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머지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제품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는 더 이상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AI 칩을 그러니까 AI 기능을 탑재하고 삼성의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제품 수요가 늘어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저도 이제 AI 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해서 AI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우리도 게임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 무슨 게임 돌아가? 네. 무슨 게임 돌아가? 네. PC방 갈 때 가면 배그 잘 돌아갑니다. 이런 거 붙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맞춰져야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야지 하드웨어도 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제품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다는 인식들이 나와야지 하드웨어가 움직인다라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는 더 크게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야지 하드웨어가 간다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앞서 우리 봤듯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러면 좀 볼만한 종목 궁금한데 제일 좋게 보시는 거는요? 뭐 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랐는가 따진다라면
작년에 고점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작년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한참 못 미치는 기업들도 네. 많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팔란티어 주가 안 꺾이고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섣불리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AI 관련해서 뭐 앱노라든지 뭐 더존 비전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 네이버 같은 경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은 작년에 하이퍼클로버 출시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보여줬다가 사실은 흥행에 참패를 했죠. 하지만 이제 거대 LLM AI 쪽보다는 조금 중소형 AI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된 서비스라는 말하는 거죠. 예. 그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네이버가 충분히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여기를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 2,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전 좋게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종 게임 2가 시즌 2가 이제 곧 시작을 하죠. 예. 그러면 네이버가 그 쇼핑 관련돼서 네이버 플러스하고 넷플릭스가 협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을 해야 될까 했었던 사람들, 혹은 네. 이탈했던 사람들이 그냥 네이버 플러스 가입하면 넷플릭스 광고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보니까,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지난 10월달 저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 전 충분히 한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9만 5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AI 소프트웨어에서 원픽으로 딱 꼽아주셨어요.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챙겨봤습니다. 여전히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XR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름을 내밀고 있는데, 기존의 이 시장 자체를 애플이나 메타 쪽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 보핏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XR 헤드셋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려 삼성과 구글과 퀄컴이 다 손을 잡고 뛰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볼만한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AR이나 뭐 VR, XR,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와요. 네. 일단 투자 관점에서 좀 유망한 그 섹터와 종목이 궁금합니다. 이 안에도 너무 많잖아요, 종목들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네. 생각일 수 있는데, 애플이 먼저 그 대표 모델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발표한 이 삼성전자의 XR 기기도 거의 유사한 어떤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시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쇼킹한 네.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온 XR 기기는 너무나 뻔한 디자인에 알던 거네요. 너무나 우리가 네. 알고 있었던 네. 부분이다 보니 장 초반에 수급은 들어왔지만 이 수급이 지속성을 좀 보일 것인가는 저는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메타에서 나온 그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디자인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으로 좀 보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나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플의 어떤 비전 프로보다는 조금 개선된 품질을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죠. 예. 아무래도 더 나중에 출시가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지만 그것들이 처음에 나와서 시장에 힘을 줬던 만큼 이번에도 힘을 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AR, XR 기기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저는 그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소비할 킬러 콘텐츠를 누군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누군가가 이제 어떤 기업일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뭐 기존의 메타버스를 엮여있던 기업들보다도 네. 저는 오히려 게임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네.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 그걸 끼고 뭐 물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공부는 1도 생각나지 않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게임, 뭐 플레이, 뭐 영화 이런 쪽이 이제 좀 먼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를 한번 같이 보시거나,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결국 이것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네. OLED 쪽을 같이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니 왜 특수효과 쪽을 나쁘게 보느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쪽이 이쪽이랑 좀 연관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새로운 뉴스에 대한 경계감도 네.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OLED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결국에 또 이런 기기에
잘 들어갈 수 있는 OLED 쪽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 쪽을 말씀해 주셨네요. 게임 쪽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게임주가 확실히 호재가 정말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게임주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멘텀 부자거든요. 말 그대로. 하반기에도 많은 이벤트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슈들이 있던데 이렇게 된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보면 어제 액션 스퀘어가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이슈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패스 오브 엑자일 2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시프트 업은 뭐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재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는 성수기도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작은 종목, 큰 종목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던데 김태성 본부장님, 중장기 우상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펄어비스만 제외하고 네. 게임주는 펄어비스와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네. 저는 게임주는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저녁 혹은 오늘 아침 하더라도 펄어비스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급락하죠. 이제 네. 단독 보도를 통해서 네. 또다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시점이 이제 지연이 되는 네.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오지 못했던 약속 이번에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번 뭐 게임 이벤트 일정에서도 붉은 사막을 일정 부분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베타 서비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단독 보도라서 조금은 더 회사의 공식 입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쪽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네. 경우에는 본업이 잘 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일단 내부적으로 조금은 구조조정을 타이트하면서 올라간 부분이라서 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속도차가 다른 게임들보다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여전히 그러니까 대장이네요. 대장 쪽을 좀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크래프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나 현금이 가장 많은 게임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는 건 그들이 새롭게 R&D를 할 때,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할 때도 증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네. 적고요. 두 번째, 현금이 많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주하는 정책 좀 배당 이런 거 기대할 것 기대해봐도 같아요. 네. 괜찮지 않겠나라는 또 투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를 보실 때는 이렇게 각자의 이제 스토리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좋은데 펄어비스나 NC소프트는 워낙에 지금 악재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 제외하고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같이 네. 잘하고 있는 대장주 위주로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게임주 안에서 원픽을 딱 꼽자면요. 일단은 제가 좋다고 한 건 시프트업 크래프톤인데 네. 지금 당장 또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종목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를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올랐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너무 네. 많이 이제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어떤 궤를 보일 수 있는 넥슨 게임즈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앱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개발사들의 어떤 이 수혜가 계속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년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과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넥슨 게임즈의 주가의 위치는 워낙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들의 지금 흐름이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마지막까지 또 살아남은 섹터 몇 안 되는 쪽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였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그냥 단기적인 어떤 테마의 형성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단 그래 지금보다 더 나은 1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 손절 라인을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인 12,500원 가격대를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손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7,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 평이 지금 모여있는 이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딱 우리가 산다라고 봤을 때는 넥슨 게임즈 같이 덜 오른 종목 차트 보니까 정말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네요. 이쪽 얘기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 12,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뿐만 아니라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게 엔터, 뭐 콘텐츠 이런 쪽이 될 텐데 우리가 돈이 좀 제한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게임, 엔터, 콘텐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사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엔터주 오늘 4사가 다 올라
올라가요. 최근에 있었던 뭔가 걸그룹 멤버 탈퇴? 이런 논란도 일단락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투자금이 좀 제한적이라면 두 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사고 네. 싶어도. 어떤 게 좀 매력이 더 있는 쪽일까요? 저는 뭐 엔터주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것은 어떤 아티스트의 영향도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불안감이 더 컸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2016년에 그때 보시면 한 달 반 정도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었고 그때 분위기가 연말이었거든요. 똑같은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연 같은 게 다 취소가 됐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우선 웃고 떠들 때냐 하는 분위기였고 그때 내수가 엄청나게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도 한 일주일 동안 딱 한 열흘 정도 사이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하던 것도 행사 같은 것도 취소가 되고 공연도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면 엔터주들이 실적에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초 이후에 빠른 탄핵 혹은 하야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증시도 반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엔터주도 올라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표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엔터주들이 다시 주가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달러도 강세였고 엔화도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외 공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북미 쪽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환차익을 더 크게 누릴 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원화 약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1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주가를 좀 더 상승세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 최근에 빠졌던 게 뭐 노이즈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도 컸던 걸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뭐 좀 불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실적 기반으로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엔터가 훨씬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좀 풀어봤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현금과 주식 관련해서 통큰 배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요. 셀트리온은 나름 호재가 많거든요. 기존의 매출도 좋고 CDMO 진출 기대도 있고 여기다 이제 배당 매력도 더해졌으니까 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던데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괜찮겠죠. 셀트리온 잭보다는 셀트리온은 저는 괜찮다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사실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갈 때 셀트리온은 그냥 그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켜놓고 쭉 보시면 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서 정말 못 붙을 가격대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최근 3개월치를 보면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거에 너무 이제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루하루 달라요. 네. 하루는 뭐 금리 인하 해도 괜찮다. 네. 또 하루는 금리 인하 너무 빠르면 또 문제가 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팩트는 뭐냐?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약값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CDMO,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 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기술력 없는 기업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매력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하지만 제약바이오 내에서 최선호주로 보기에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불변에 이제 최선호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지만 우리가 이 이슈를 보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정도 네. 지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줄기세포라는 뭔가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한 종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왜 오르는 걸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이쪽이 오늘도 너무 잘 가요. 특히나 주목받는 배경이 궁금한 게 그간 우리 제약바이오에서는 줄기세포가 주인공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 10월부터 약간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줄기세포 관련돼서 약간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력도 좀 확인되고 있고. 다만 저는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좀 메디포스트도 사실은 좀 많이 올랐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아직은 줄기세포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ADC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또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기업 많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슈가 있을 때 다 같이 좀 오르는 부분들이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또 이슈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 꽉꽉 채워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